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아직은 익숙하지 않죠? 또 나하고도 이제 첫 대면이고 하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뭐 한 두세 번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뭐 강의실도 익숙해지고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익숙해지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뭐 따는 거 노력해야 돼. 가산점. 응? 가산점이 나중에 크게 또 아깝게 걸림돌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예? 그래서 합격 점수 때는 아주 몰려 있어. 커트라인쯤에는 거의 0점 몇 점 차로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거 나중에 걸리면은 걸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가산점을 받는 걸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운전면허 뭐 일종 따놓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무슨 뭐 그 가산점 받는 거 몇 가지 있잖아. 그런 거 틈틈이 그 뭐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또 뭐 글쓰기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게 조금 더 가산점 받기는 쉽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 자격증 따는 게 그런 거 알아봐서 그런 거 따놓는 게 중요해요. 응? 나중에.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아까 뭐였었어? 여러분들 교재 10쪽에 보면 경찰의 개념 그래가지고 아까 썼는데 경찰 개념은 이제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고 실질적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또 절반가량 나온단 말이야. 응?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응? 여기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적 의미는 되게 단순한 거거든. 형식적 의미로 파악을 한다는 건 자, 우리 지금 경찰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 지구대, 파출소, 그다음에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찰 조직, 우리 정부 조직 전체로 따지면 부처들이 나눠져 있고 법으로 다 어떻게 했어? 각 부처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해라 다 정해놨죠. 법으로 정해놓은 직무 이걸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형식적 의미야. 그래서 거기 첫째 줄 국가가 행하는 작용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응? 이게 이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환경부 장관이 하는 직무 이런 거는 경찰 작용이라 안 보는 거지. 누가 하는 것만 우리 경찰 조직에서 수행하는 일만 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길 가는 사람한테 경찰 작용이랑 국가 작용 중에 경찰 작용이란 무슨 작용을 말할까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겠어요? 응? 뭐 경찰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이요. 이렇게 답하겠지.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경찰 작용이란 거야. 응? 현재 법으로다가 경찰 기관이 수행을 할 일로 정해놔서 경찰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이거를 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첫째 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뭘 기준으로 파악한 거야? 끝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파악한 개념. 제도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응? 이거 밑줄 쳐주자. 그래서 법에서 현재 우리 경찰 기관은 어떤 직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정해놨을 때, 그죠? 그 하고 있는 일을 경찰 작용이라고 파악하는 거를 형식적 의미로 파악한다 그래. 응? 그래서 둘째 줄에 이런 말 나와.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응? 실정법은 성문의 법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나라 성문의 법에서 뭐라고 정해놨어? 경찰기관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경찰작용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로. 특히 그래서 괄호 속까지도 이어보면 우리나라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해놓은 직무 범위에 속하는 작용. 법이 실제 정해놓은 거.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건 우리 경찰 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 시군구청장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경찰 기관이 안 하니까 형식적 의미에서의 경찰 작용은 아니다. 그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형식적 의미로 경찰이라는 걸 파악하면 경찰작용은 그거는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마다 어떻게 돼? 자기네 나라 경찰 조직이 경찰기관이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된다 정해놓기 나름하냐?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예, 그거는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경찰은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응?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이니까 모두 하게 했냐면 대간첩 작전도 하게 해놨어. 경찰기관으로. 근데 다른 나라 같은 데는 경찰기관으로 대간첩 작전 수행하라 이런 규정은 안 뒀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특성 살려서 법으로 정해놓기 나름이기 때문에 좀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반면에 이제 실질적 의미로 파악한다. 여기서 실질적 의미는 성질 가지고 따지는 거야. 누가 하느냐는 안 따져. 자, 결론부터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 질서 유지하는 활동을 경찰기관이 하든 시군구청장이 하든 어느 장관이 하든 상관 안 해. 뭐 하는 거는 사회 질서 유지 위해서 하는 활동은 전부 다 경찰작용이라고 하자는 거야. 응? 따라서 이거는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딘지는 상관 안 하는 거 파악하는 거지. 따라서 읽어보자. 여기는 첫째 줄에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라고? 첫째 줄 끝에 성질 기준. 이 단어. 성질을 기준으로. 응? 국가가 행하는 작용의 성질 기준으로. 자, 첫째 끝에 또 뭐 어떻게 파악한 거래? 이론적, 학문적으로 파악한 개념. 응? 이론적, 학문적으로 파악한 개념. 괄호치고 실무상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까지. 응? 이런. 그리고 이거 특히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보통 경찰기관이라는 건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서 다루게 돼 있는 하게 돼 있는 그 소관 업무에 속하든 아니든 응? 다른 행정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 사무든 그런 거 안 따지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작용은 다 뭐라 그래? 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응?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줄 뭐를 경찰 작용이라고 보자 그래. 세 가지가 개념 요소에 들어갔어. 첫째, 그 두 번째 경찰이란 뭐라고 써 있어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잘라서 밑줄.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게 목적인 거야.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걸 위해서 두 번째는 일반 통치권의 의거. 응?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공권력,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작용이래요? 명령 강제하는 작용. 응?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작용이라면 뭐야? 경찰기관, 현재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하든 다른 행정기관이 하든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경찰 작용이라고 파악을 하자.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거야. 응? 성질이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작용은 경찰 작용이라고 하자. 응? 세 가지 요소. 따라서 그 밑에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 나가되 특히 그 넷째 줄에 보면 넷째 줄에 뭐야? 범죄 수사. 응? 범죄 수사. 또 그 옆에 뭐라 했어? 비권력적 작용. 응?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알아. 범죄 수사, 비권력적 작용. 응? 그러니까 강제하는 게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라고 안 그러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 개념은 이론적 학문적으로 파악했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어쩌고 저쩌고 좀 어려운 말이 나오면서 셋째 줄에 괄호 속에 어디에서 유래했대요? 응? 독일의 행정법학,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응? 이론적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야. 응?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되면 예를 들어 자,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속하는 작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속하는 작용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라고 하는 게 또 이만큼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미로 따가지고 그러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있어. 요 부분은 양쪽에 공통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부분에 속하는 작용.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걸로 볼까? 여기에 속하는 걸로 우리 거동 수상한 자 경찰들이 정지시켜서 질문하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 불신검문이라 그래. 응? 자,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들이 거동 수상자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놨어. 자, 이거 어떻게 될까? 형식적 의미로 파악을 할 때 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단순한 거. 형적 의미는 현재 우리 상적으로 우리 경찰 기관이 하도록 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누가 하냐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 형식적 의미로 우리 현재 경찰 기관이 하는 작용이잖아. 하도록 되어 있고, 응?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경찰 작용이냐 한번 따져보자. 응? 네, 경찰 작용이냐. 실질적 의미로 경찰 작용이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국가의 공권력을 근거로. 또 뭐 하는 거?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 근데 이거 강제하는 거야. 그 세 가지 요소에 다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로 봐도 실질적 의미로도 경찰에 속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요쪽 영역은 어떤 영역에 속하겠어? 형식적 의미로는 경찰에 해당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작용, 경찰 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 작용,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응? 아까 뭐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거 있잖아. 유실물 처리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지? 뭐 생각해봐. 이거는 현재 우리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이야. 물건 주스면 경찰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거 주인 찾아준단 말이야. 그럼 현재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형식적 의미로 경찰에 속하는 거야. 그죠? 이거 줄여서 하여튼 형식적 의미로 경찰 작용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라면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기는 들어맞을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요소에 안 맞아. 이거 강제하는 작용인가? 일종의 비강제적으로 서비스하는 활동이야. 그죠? 그럼 여기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라면 세 가지 성격을 가졌는데 특히 비강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속하는 작용이지.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렇죠? 응? 그러면 또 이쪽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있겠다. 응?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어? 형식적 의미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닌데 실질적 의미로는 경찰 작용이라고 하는 것들. 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응? 어떤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찰기관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활동인 거. 예를 들면 뭐야? 건축과 관련돼서 뭐 건축 허가내 주는 것도 있고, 응? 불법 건축물 졌다고 어떻게 돼? 건축물 철거 명령 이런 거 하지? 이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내린다. 그리고 안 따르면 강제 철거한다. 이런 걸 뭐라 하면 건축 경찰 활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응? 건축 경찰 활동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게 뭐야? 이거 현재 우리 경찰이 안 하는 작용이야. 다른 행정기관대로 하라고 돼 있는 작용이야.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속하는 거야. 다만 이것도 성질로 얘기하는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는 경찰 작용에 속하는 거야. 응?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물론 하나 더 있지. 형식적으로도 실적으로도 다 경찰 작용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건 얘기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양자의 관계라고 있어. 10페이지. 응? 양자의 관계. 즉 어떤 국가의 작용을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때와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첫째 줄에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작용. 그러니까 이 보통경찰기관은 우리가 경찰 조직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냥 우리나라 법에 따라 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작용 중에는, 다른 말로 바꾸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 중에는 이 경찰 작용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속하는 게 아니다. 응? 또 그 반대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응?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해당하는 거라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 아닌 것도 있다. 결국 둘은 일치하는 게 아니야. 응?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쭉 써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분석해 보면 돼. 범죄 수사는 수사.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거야? 아니, 형식적, 실질적, 이거 나눠보자. 형식적,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해? 안 해? 형식적은 우리 경찰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만 따지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 활동 하잖아. 응? 하게 돼 있잖아. 여기 속하죠? 근데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 돼? 실질적 의미로 이론적으로는 사회공의 안전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활동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제도를 전통을 따라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범죄 수사 활동은 행정활동이 아니라 사법작용으로 본단 말이야. 응?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작용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범죄 수사는 사법작용의 한 종류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응? 이런 지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디다 써놨어? 그 11쪽에 보면 이렇게 그 안에 표 그려놨죠? 그 표 바로 위에 봐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수사. 응? 수사활동은 어떻게 돼? 현재 우리 경찰 조직이 수행하고 있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수사활동은 대륙법계 국가, 또 그걸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성질상 사법작용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응? 그죠? 그래서 이 수사 많이 나오고 또 뭐도 많이 나오냐면 정보. 우리 경찰이 정보 수집하는 거 있지? 응? 정보 수집하는 거. 그래서 정보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정보경찰이라 그런다. 응? 이렇게 이름을 붙여. 정보경찰. 여러분들 정보 수집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하지. 시위 현장에서 체증하는 것도 뭐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응? 이게 정보 수집 활동 어때요? 현재 경찰이 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이 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그런데 정보 수집하는 활동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비강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역시 여기에 또 해당돼. 응? 자, 이래서 거기에 표로 그려놨어. 자,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찰 작용은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고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표가 어떻게 했어? 자, 첫 번째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둘 다 양쪽에 속하는 거 있지?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시키는 조치, 또 총포 소지 허가내주는 조치, 그죠? 예를 든 거 보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한다든지 불신 검문한다 이런 거 다 뭐야? 현재 우리 경찰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이야.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뭐야?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기초로 시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활동.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한 거고. 응? 그런데 두 번째 라인은 뜻하는 게 뭐예요? 현재 우리 경찰이 하고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세 가지 요소 성격을 갖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정보 경찰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응? 정보. 또 첫째 줄 끝에 뭐 있어? 응? 사법 경찰 활동, 즉 범죄 수사. 응? 사법 경찰 있고 범죄 수사. 그다음에 순찰 도는 거는 그냥 뭐예요? 누구한테 개개인들한테 직접 개입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순회 시찰하는 거야. 그냥 관찰하면서 도는 거잖아. 이것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강제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닌 거야. 그렇죠? 현재 경찰이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경찰 방문, 경찰 지도 이런 것도 다 강제성이 없는 활동들이야. 응? 그래서 범죄 예방 취약한 거 뭐 이렇게 이것 좀 보완을 하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활동들이야. 이런 것들이. 응? 그러면 뭐 셋째 줄에 각종 서비스 수행하는 서비스 수행 제공하는 활동도 강제성 없지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작용은 아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면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주로 여기에 했던 것들은 다 강제성이 없는 것들이야 주로. 응?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은 뭐야? 응?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지만, 즉 무슨 말? 현재 우리 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 성질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조치들이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로는 경찰 작용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지? 그래서 건축 경찰, 위생 경찰, 산림, 경제, 철도 경찰, 소방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죠? 응? 소방 경찰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소방 업무도 다 들어맞아. 사회공의 안녕질서 유지. 응? 시민들에게 국가 공권력을 근거로 명령 강제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만 우리 경찰 조직이 수행하지는 않잖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우리 경찰 조직이 하지도 않고, 그죠? 또 그게 우리 전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도 아니고 일정한 특정 부분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회, 경찰, 법정. 근데 잘은 안 나오니까 이 세 가지 위에 세 가지에 속하는 것 중에서 주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응? 그것들을 이해를 잘 해둘 필요가 있어. 응? 그래서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뭐 여기는 약간 이해가 필요한 거야. 응? 암기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얘는 얼마든지 다른 걸 만들어서 낼 수가 있어. 응?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응? 그래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또 뭘 예로 들까? 무기 사용, 응? 우리 총기 사용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총기 사용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돼 안 돼? 응? 우리 경찰 총기 사용하도록 허용돼 있어요. 범인 건거 도주하고 뭐 칼 들고 한 거 하면 총기 사용해야지. 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들에게 총기 사용할 권한 줬어. 총기 사용하는 행위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하는 거야.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다 아니다? 응? 또 맞는 거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근거로 강제하는 활동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거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주로 써놨지만 얼마든지 출제자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응? 그죠? 오늘 문제 연습을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될 텐데, 그거는 조금 한두 주 기다려야 되겠다. 응? 연습하는 건. 그래서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11쪽. 자, 경찰 분류라고 나오죠? 경찰 작용 분류. 여기도 또 하여튼 뭐 잘 나와. 응? 잘 나오는데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그 1번 목적,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데요? 네? 직접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로 나눈대. 네? 행정경찰, 사법경찰. 자, 그리고 행정경찰은 다시 그 밑에 어떻게 나눴어? 보안경찰이라는 거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거 다시 나눈다. 그죠? 자, 일단 전체 틀을 봤죠? 그러면 설명을 봐. 자, 행정경찰은 뭘 말하는 거야? 행정경찰은 우리 아까 공부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수행하는 활동,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통치권을 근거로 명령 강제하는 활동,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수행하는 활동을 행정경찰이라고 한다. 응?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질서 유지,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어지는 활동을 말하는 거야. 응? 반면에 사법경찰은 뭐 하는 거야?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끝. 범죄 수사, 범인 체포.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놨어. 사법경찰 해놓고, 사법경찰은 두째 줄에 이미 한 거. 현재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수행하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만, 응? 이거는 행정활동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속하는 거로 본다. 아까 이게 반복하는 거고. 자, 그리고 행정경찰은 둘로 나눈다 그랬죠? 보안경찰이라는 거와 학문적으로 보안경찰이라는 거와 협의행정경찰. 근데 넘어가기 전에 자, 지금 이렇게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구분하는 건 어디서 시작됐다?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맨 밑에 11페이지.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은 자, 상권분립사상에 투철했던 자, 밑줄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프랑스. 네? 프랑스. 그래서 뭐 독일 이런 데 유럽 대륙은 요 분류를 이론적으로는 구분한다. 근데 영미법계는 구분 안 한다 그랬고. 자, 두 번째 줄 끝에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 여기서 뭐라고 써놨대? 다음 페이지 문장 보면 행정경찰 활동이랑 행정경찰은 질서 유지하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사법경찰은 뭐야? 수사, 체포, 범죄 발생했을 때 수사, 체포하는 활동을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한 데서 시작이 됐다. 그죠?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다.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고, 우리나라도 이론적으로는 구분한다. 응? 영미법계는 구분 안 한다. 아까 나왔던 얘기 또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12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양자의 관계, 목적 지금 한 거죠. 그 다음에 행정경찰은 그 시간적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현재의 질서를 유지, 장래에 어떤 사회공의 안녕기서의 문제, 위험 일으킬 거 예방. 그죠? 현재와 장래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근데 사법경찰 이거는 이미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 사건 수사하고 체포해서 처벌하는 거죠.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 사건에다 초점을 두는 거니까 사법경찰은 과거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법은 행정경찰 활동은 경찰 행정에 관한 법. 그죠? 행정법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행정법. 경찰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법경찰 활동은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행해지는 활동이야. 법도 다르죠. 그 다음에 감독, 누구한테 감독받느냐? 감독 권한자 누구냐? 행정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이제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물론 경찰청장 그 외에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가겠지만 이제 경찰청장. 근데 사법경찰은 검사. 응?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수사활동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수사. 응? 그래서 검사. 그 다음에 성질.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활동이 되는 거고,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건 아니다 그랬어. 그죠? 현재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경찰 조직이 하고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이 되지만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구분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적용되는 법도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 수행은 하나의 경찰 조직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응? 그래서 양자의 관계에서 뭐야? 조직상으로는 구분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둘 다 수행하고 있다. 응? 조직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다. 응?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에서 행정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이렇게 나눴죠? 그렇게 구분한다 그랬어. 그래서 2번 경찰 사무의 독자성. 독자적으로 질서 유지 업무만을 위한 거냐? 독자성 여부에 따라 뭐로 나눈다? 행정경찰을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나눈다. 자,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째 줄에 뭐 있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이거 밑줄 쳐주세요. 반면에 협의행정경찰은 어떻게 돼? 첫째 줄에 다른 행정작용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구별한다. 문장 딱 떴다 그러면. 응? 그러니까 자, 오로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이게 학문상으로 말하는 보안경찰이야. 응? 오로지 그 자체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이거를 학문상으로 보안경찰이래. 다른 행정작용과 관계없이. 응? 그런 거로 어떤 게 속해요? 교통, 풍속, 특히 풍속이 중요해. 풍속경찰. 응? 풍속경찰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야? 우리 저 선량한 풍속 유지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풍속경찰이 거기에 대표적인 거야. 응? 반면에 협의행정경찰은 원래 다른 행정기관이 그 행정기관의 본래의 목적, 응? 그러니까 무슨 우리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이제 국민들의 보건, 위생, 복지 증진 이런 업무를 주로 다루지. 근데 그런 보건, 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질서 위반 이런 문제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질서 유지하는 조치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게 협의행정경찰 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응? 이것도 질서 유지 활동을 하는 거긴 한데 본래 다른 주된 어떤 다른 행정작용과 관련 지어서 거기에서 그 다른 행정작용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그런 문제와 관련된 질서 유지 작용을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 질서 유지 활동을 할 때 그런 건축경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런 것도. 그래서 협의행정경찰 읽어나가면 쭉 개념 둘 있고 이거는 현재 경찰 조직이 안 하고 있어요. 되게.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뭐 나와? 건축, 위생, 경제, 산림, 관세, 철도 경찰 이런 거 예를 들었지? 에? 자, 이 협의행정경찰 사무 넷째 줄에 뭐의 대상이 됐던 거야? 비경찰화의 대상이 됐던 거야. 그죠? 그러면 아까 거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라 생각하면 원래 이제 과거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에서는 경찰 조직이 뭣도 다 했어. 건축, 위생,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산림 이런 거 다 경찰 조직이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는 다른 행정부처에서 다른 행정기관이 그 본래 업무와 관련해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도록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 해서 경찰 조직이 맡아보다가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관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다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원래 경찰이 맡아보던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기는 거, 이관하는 거를 비경찰화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 2차 대전은 비경찰화의 대상이 됐던 사무들이 바로 이 뭐라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아까 2차 대전 이후에는 경찰 업무에 경찰 작용이란 뭐로만 축소된 거야? 지금 말하는 보안경찰 사무만으로 축소된 거야. 오로지 사회공의 안정질서 그거 자체만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응? 이렇게 축소가 된 거죠. 보안경찰만으로. 자, 요게 조금 처음에 공부할 때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응? 개념상. 그래서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 요거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는 되게 쉬운 것들이야. 자, 3번. 국민한테 경찰 권한을 발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 예방하기 위해서 하냐? 뭐야? 이미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진압하기 위해서. 예방경찰, 진압경찰은 쉽죠? 그래서 뭐 그 설명 읽어보면 사전, 방지. 그 다음에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된 뭐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누시고. 그래서 예방경찰의 예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순찰, 뭐 정신착란자 보호조치 이런 것들, 그죠? 진압경찰은 사법경찰을 말하는 거야.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진압 대처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은 어떻게 돼요? 뭐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 봉사경찰 이런 구분이 있어요. 자, 뭐 가지고 구별할까? 이런 키워드가 시험의 요령은 강제력을 쓰는 거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질서경찰은 강제력 수단, 반면에 봉사경찰은 서비스 등 비강제적 수단을 쓰는 활동을 봉사경찰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다. 분류. 요거 이렇게 다 쉬운 분류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끼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기관 중에 누가 대처하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할 때 평시경찰, 비상경찰 이렇게 나누는데, 평시경찰은 보통 우리 경찰 조직이 수행해, 평상시에. 근데 이제 어떤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전시라든지 이럴 때는 군대가 나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잖아. 그래서 비상경찰은 군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군대. 그래서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군대는 외적 방어를 맡고, 그 다음에 경찰 조직은 그 국가 내부의 사회의 치안 질서 유지, 이렇게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력만 갖고 치안 유지를, 사회 치안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게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위수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뭐 그건 읽고 비상경찰 그러면 군대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비상시에 군대가 사회 치안 질서 유지하는 활동을 할 때를 비상경찰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째 분류 기준은 뭐야? 즉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할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게 있느냐, 지방 정부에게 있느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뭐 국가경찰, 자치경찰 뭐 뻔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밑에 장단점이야. 국가경찰, 자치경찰 제도, 어느 제도가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거 있죠? 그게 포인트야. 자, 일단 우리나라는 어느 제도를 택하고 있을까? 아니요, 자치경찰 아니에요. 국가경찰. 즉 전국에 국가에서 경찰기관 다 설치해놓고 전국의 치안 업무를 다 경찰청장,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대통령,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 쫙 해가지고 전국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 다 국가가 임명하고 월급 줘요. 경찰 사무는 다 국가 사무의 원칙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응? 다만 이제 일부 제주도에 한해서는 어떻게 돼? 제주도만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을 병행을 하고 있어. 제주도에는 국가경찰, 그러니까 제주지방경찰청 있어가지고 국가경찰이 저 치안 업무를 맡으면서도 한편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 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 공무원 월급 주고, 해가지고 일부 제한된 경찰 사무를 맡아보게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병행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가경찰 체제라고 해야 옳은 거야. 자, 어쨌든 그것도 다 써 있는데 장단점을 봐. 국가경찰 제도를 택하면 첫 번째 장점이 뭐야? 통일성. 그렇죠? 전국에 다
통일성 있게 움직이잖아. 지시 한번 경찰청에서 딱 내리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통일성. 그다음에 두 번째 건 또 뭐 있을까? 능률성. 이게 가장 큰 거야. 능률성. 응? 신속하게 움직이고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뭐 범죄 사건에 대처할 수도 있고, 그죠? 능률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협조. 경찰 기관들 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어. 위에서 지시하면 다 협력해야 되잖아. 응? 협조가 원활하단 말이야. 협조 조정이 쉬워. 그 다음에 네 번째, 균등한 서비스. 우선 경찰 공무원들의 월급, 장비 뭐 이런 것도 다 통일성 있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뭐 경찰력, 그 사건 인구 규모 이런 거 고려해서 다 적정하게 국가에서 배치해 놓죠. 전국적으로 균등한 정도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소방사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소방사무는 각 시도, 국가 사무로 안 돼 있어요. 소방사무는 각 시도의 사무로, 지방정부의 사무로 맡겨졌다고. 응? 그래서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은 시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이야. 신분이. 월급 누가 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주는 거야. 소속도 시도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끔 언론 보도 나오는데 시도마다 재정이 차이가 나잖아. 응? 가난한 시도가 있고 좀 부자인 시도가 있지. 가난한 시도의 소방 어떻게 돼? 장비도 열악하고, 그죠? 인원 보충도 많이 못 해주고. 이게 그 소방 업무에 있어서 그 지역적으로 차등이 생길 수가 있어, 그죠?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죠? 예. 그런 거 고려하면 이게 자치경찰 제도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야? 전국적인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어, 그죠? 당연히 짐작하죠. 딱 위에서 뭘 기준으로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국의 범죄 사건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업무 처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통계 작성해서 다 보고 올라오면 취합하면 전국적인 통계가 나오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장점. 그런데 국가경찰은 무슨 단점이 있어? 지역적 사정을 고려 안 하고 위에서 획일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면 다 똑같이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야? 지역의 특성을 무시해, 그죠? 그렇게 단점이에요.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어. 응?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좀 다르잖아. 범죄 발생하는 범죄도 다르고, 그죠? 그럼 그런 거 맞춰가지고 뭔가 치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야? 그 지역 주민과 멀어지고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민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야. 민주성. 여러분 생각해보자. 다 어떤 결과가 생겨. 다 뭐만 볼까? 위만 쳐다봐. 경찰관들, 그죠? 응? 위에 잘 맞춰야 승진도 되고 좋은 보직으로 옮겨갈 수 있어, 그죠? 응? 지역 주민들보다는 조직의 위계 질서는 위에 중앙만 바라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잘 따르면 승진도 잘 되고, 그죠?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커. 응?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도 관련돼. 지역적 특수성 무시하는 거하고도 관련되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데만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지역 주민과 멀어지고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는 민주성이 약화된다, 응?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가 어떤 특정 정책을 밀어붙일 때 또 경찰이 그거에 이용당하는 우려가 있어,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권력자 입장에서는 전국에 쫙 산재해 있는 경찰 조직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 경찰 조직에서 정보도 전국적인 정보도 수집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시킬 수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다 보면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괜찮은데 무슨 권력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죠? 지금은 뭐 평가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예전에 경찰 가면은 경찰 저 지구대나 경찰서 가면 막 이명박 정부 때 뭐 4대강 사업 홍보물 막 비디오 틀어놓고 그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그죠? 그런 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 근데 이 국가경찰 시스템의 장점은 곧 자치경찰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응? 자치경찰하면 그 지역에서 지방 공무원이 되는 거지. 시도 단위로 할지 시군 단위로 할지 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정부에서 뽑고 월급 주고 직무 지시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 특성 살릴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성. 응? 지역 특성, 지역 주민들의 의사 신경 쓰게 되니까 주민의 지지받기 용해서 민주성 더 커질 수 있다. 응?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세 번째 거 당연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거는 왜 그럴까? 조직 같은 거 조직 및 개혁이 쉽다 이거야. 왜 그럴까요? 개혁이 쉬운 거는 아무래도 국가 경찰 전체를 개혁하려는 것보다는 소규모 단위니까 좀 더 개혁이 쉬울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새로운 정책, 기술 이런 걸 받아들여서 실험적으로 해보기가 소규모 다니까 더 쉽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개혁이 좀 더 쉽다. 그런데 자치경찰 제도를 만약에 택하면 자기네 지역 일만 신경 쓴다니까. 근데 범죄 같은 거는 어떻게 돼? 막 어느 시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시도도 옮겨가고 막 그죠? 인터넷 범죄는 뭐 전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까지 되는데 그 자치경찰제도라면 자기네 지역만 신경을 써. 다른 지역의 경찰하고 별로 협조가 안 돼. 에? 그 협조 안 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거 아닌데 뭐. 그치? 자기네 안에서만 지역 안에서만 범죄 안 일어나면 별로 신경 안 써.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먼저 뭐냐? 협조가 잘 안 돼. 협조 조정이 쉽지가 않아. 응? 그러다 보니까 범죄 사건은 막 시도를 넘나들면서 막 여러 지역을 걸치는데 이거 협조가 안 되니까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수사를 못 해.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전국적 광역적인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아무래도 그 좁은 지역 단위에서 계속 경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 지역의 유지들, 유력 인사들의 입김, 그죠? 이런 거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막 그 유착 관계가 많이 형성될 수도 있어. 안 그래?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한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많아. 한 지역에서만 좁은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이 일도 재미도 없어. 맨날 뻔한 일, 그죠? 흥미도 없고, 응? 흥미가 상실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커. 뭐 아무래도 안면이 오래된 사람이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도 않잖아, 그죠? 네.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패가 더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응? 이런 이제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계 자료 이런 거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정반대. 요거 잘 공부해둬야 돼. 응? 그리고 밑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말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쭉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국가가 전국의 경찰 치안 유지 업무 권한과 책임을 지고 하는 국가경찰 체제를 쭉 택해 왔다. 자치경찰 제도는 실제 시행된 적은 없었다가 언제부터? 2006년부터 제주도에 한해서만 시범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거 경과를 보고 잘 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시범 실시 중인데 요새 분위기상으로는 뭐 금방 도입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결론은 우리나라는 병행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제주도만 자치경찰제를 병행 실시.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했어? 국가경찰, 그러니까 국가경찰 체제 위주인데 자치경찰제가 일부 지역에서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 있어? 그 고등경찰, 보통경찰, 그죠? 뭐 이런 구분인데 요거는 잘은 안 써. 왜냐면 뭐 한물 간 어떤 분류 기준이라. 그래서 우리 혹시 국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 쓰지 않았어? 일제 고등경찰 뭐 이런 말 그런 거 쓸 때가 있어. 고등경찰이 이게 사상범 감시하고 뭐 수사하고 이런 거 있지. 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그런 사상과 관련된 범죄, 응?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업무, 그 업무 다루는 분야를 이제 좀 고등경찰 이렇게 칭했던 적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범죄 사건 또 사회 안녕 질서 유지, 뭐 예방 이런 거 주로 다룬 걸 보통경찰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는 거지. 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구분은 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 수는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경찰 작용 분류 이것도 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큰 주제로 요 파트에서 3개 파트라 그랬잖아, 그죠? 경찰 작용을 이런 기준 적용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요거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 꾸미고, 또 요거로 한 문제 꾸미기도 하는데 둘을 섞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요거는 섞이지가 않고 그냥 요거만 요 파트만 따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아주 중요.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경찰의 기본적 분류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은 기본적 임무와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